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를 꿈꾸는 따복TV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2022년도에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말씀드렸어요. 이번에는 2022년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는 주거급여예요. 주거급여는 주거를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급여인데요. 전세, 월세를 비롯해서 임대주택이나 고시원, 여행숙 등에서 사는 분들 모두 받을 수 있어요. 영구 임대주택이나 전세 임대주택에 살아도 주거급여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보증금과 매월 내는 임차비는 지원되지만 관리비는 따로 지원이 되지 않아요. 아파트의 경우에는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자신의 돈으로 부담해야 돼요. 또 친구 집이나 친척집, 교회나 마을회관 등에서 무료로 살면서 그 대가로 일이나 육아를 도와주는 경우에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대신 부모 자녀 사이에서는 이게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생계급여,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 근로능력, 부양금자까지 받지만 주거급여는 수급권자분의 소득과 재산만 봐요. 그래서 부양금자의 소득과 재산이 얼마인지와 상관없이 수급자 자신의 소득과 재산이 주거급여 수급 기준을 만족하기만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주거급여가 다른 급여와 다른 점 중 하나는 원가족이 주거급여를 받는다면 원가족과 떨어져 사는 20대 미혼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별도로 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도 주거급여를 받고 자녀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부모님이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정에 한해서만 드린다는 거예요. 만약 20대 미혼 청년의 소득과 재산만을 보고 주거급여를 준다면 돈을 벌지 않는 20대 대학생 모두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형평성이 안 맞죠. 이 주거급여는 다른 급여와 다르게 사는 지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최대 한도가 달라요. 정부는 이 지역을 서울과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의 특례시, 그 외 지역 이렇게 4개 급지로 구분하는데요. 만약 내가 서울에 사는 1인 가구라면 최대 32만 7천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수원에 사는 1인 가구라면 최대 25만 3천 원, 부산에 사는 4인 가구라면 최대 31만 원 받을 수 있어요. 이 범위 안에서 자신의 전월세 상황, 소득 인정액 등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지는데요. 이에 대한 부분도 제가 예전에 올려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 참고해보세요. 마지막 교육급여는 초, 중, 고등학생이 있는 가구에게 지원해드리는 급여예요. 그래서 다른 가구들보다 소득 인정의 폭은 넓지만 가구원 중에 초, 중, 고등학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급여들보다 혜택을 받는 분들이 더 적어요. 2022년도 교육급여는 지금 보시는 표처럼 돼요. 그래서 초등학생은 33만 1,000원, 중학생은 46만 6천원, 고등학생은 55만 4천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작년에 비해 각각 15.7%, 23.9%, 23.7%로 그 금액이 많이 올랐죠. 이 금액은 1년에 한 번 지원이 되는데요. 학생이 어떤 것을 교육비로 사용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여기에 아직 고등학교에서 무상교육을 받고 있지 않다면 교과서 대금이나 입학금, 수업료까지 모두 지원받을 수 있어요. 또 올해에는 교육급여를 받는 학생들이 집에서도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학습 특별지원 바우처를 10만 원 지원해줘요. 그래서 학습 교재를 산다거나 EBS 유료 콘텐츠 이용, 교육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죠. 여기에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입학 준비금을 주는 지자체도 있어서 서울의 1인당 20만 원, 광명시 하동구는 10만 원, 부산은 20만 원 등을 주고요. 아동수당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지원 대상이 넓어져서 초등학교 1학년 나이에도 받을 수 있어요. 또 대학생에게 지원되는 국가장학금이 작년에 비해 대폭 올랐는데요. 수급자 차상위계층 경우에는 작년에 최대 연 5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첫째 자녀는 연 700만 원, 둘째 이상인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줘요. 수급자 차상위가 아니더라도 6구간은 연 368만 원에서 연 390만 원으로, 7구간은 연 120만 원에서 연 350만 원으로, 8구간은 연 67만 5천 원에서 연 350만 원으로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크게 늘었어요. 또 자녀가 3명 이상인 분들 중에 학자금 지원 구간이 8구간 이하인 가정이라면 셋째 이상인 자녀에 대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줘요. 여기에 직업계고 학생에게 자격증 취득에 드는 비용을 1인당 50만 원씩 지원해주고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이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때 지원해줬던 취업 장려금도 1인당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많아졌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2022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주는 여러 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급비를 받으시려면 수급자를 신청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부가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알아서 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읍면동 주민세대에 가셔서 수급자를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나 휴대폰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여기 복지로 사이트나 복지로 앱에 가시면 할 수 있죠. 수급자를 신청할 때에는 이왕이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까지 모두 같이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지금은 주거급여만 해당한다고 해도 나중에 건강이 안 좋아져서 지금 하던 일을 하지 못하게 됐다거나 어떤 일 때문에 돈을 많이 쓰게 돼서 재산이 많이 줄었다거나 혹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재산 공제가 예전보다 많아졌다거나 수급자 기준 금액이 올라갔다거나 했을 때 지금은 생계급여 수급자가 안 되지만 나중에는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처음에 주거급여를 신청할 때 생계, 의료급여까지 신청했다면 생계급여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바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수급자를 신청할 때 네 가지 급여를 같이 신청하는 걸 추천드려요. 오늘은 제가 2022년도에 새롭게 바뀌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